이게 바로 회피형의 본심이자 속마음이에요. 흔히 나쁜 남자라고 말하는 유형 있잖아요. 그냥 인성이 터진 사람 말고요.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고 사람들과도 잘 지냈는데 유독 연애에 대해서만은 상대방한테 대해서 조금 박하게 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바로 나쁜 남자들이죠. 실제로 제 주위에도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이성적으로 대할 때 좀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친구한테 호감을 보였거든요. 시간이 되면은 같이 밥 한번 먹자 라는 식으로요. 근데 그 친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되게 정색하듯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상대는 되게 무안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좋답니다. 마음에 들고 호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따구로 대해?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속으로 뭐 하는 놈이지? 했거든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둘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사귀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사귀어 보는 중 이라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사귀어 보는 중은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사귄 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귀어 보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 듣고 마찬가지로 속으로 뭐 하는 놈이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만 말하면 이 친구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근데 이 친구 전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되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유독 친해진 사람들, 그 중에서 연애할 때 친해진 사람들한테 유독 되게 회피적인 모습을 보여요. 잘생기기도 했으니까 딱 연애에서 전형적인 나쁜 남자의 패턴을 보였거든요. 요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진짜 뭐 하는 놈이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애예요. 머릿속에 계속 물음표가 띄워졌던 애거든요. 근데 또 친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친구와 같은 유형을 사랑에서는, 연애 애착 유형에서는 회피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착 유형은 총 4개, 일반적 범주에서 봤을 땐 3가지가 있는데 안정형, 불안형, 그리고 회피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10명이라고 봤을 때 5명 정도가 안정형, 그리고 3명 정도가 불안형, 그리고 가장 적은 유형인 회피형은 2명 정도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애 상담을 하게 되면은 가해자 역할로 많이 나오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내가 회피형인가 아니면 내 연인이 회피형인가 라고 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회피형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일까요? 앞에서는 나쁜 남자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딱히 남녀 상관은 없어요. 애착 유형별 남녀 성차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코인의 뒷값에서 오프라인에서 0.1에서 0.2 사이, 온라인에서는 0.1 미만이라고 나왔거든요. 코인의 뒷값 효과 크기가 0.2부터 스몰 이펙트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미한 차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통계적인 얘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단지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예요. 남자만 그렇다, 여자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회피형에서 성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적은 수준, 미미한 수준일 뿐이고요. 뭐 통계가 들어간 귀찮은 얘기는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나쁜이라는 것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성이 터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는 좋은데 잘 지내는데 상대방이 다가오려고 할수록 거리를 두는 사람 을 의미합니다. 이런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도 않고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은 편이거든요. 약간 타인을 생각할 때 크게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정확히는 타인의 기대감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관에 대해서도 좀 시니컬해서 나는 나, 너는 너 성향이 강하고요. 또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려고 다가오면은 밀어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어쩔 때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잠깐 딴 얘기하면 이런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회피형이 인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모나 몸매와 같이 신체적 매력이 높은 사람이 회피형일수록 더욱더 그 매력은 배가 된다고 해요. 하나의 반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뭐 통계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주위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얘기한 건데, 회피형인 사람이 상대를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어수룩하고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하지? 이런 호기심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한번 연애를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과 사귀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도 하고요. 또 이런 사람이니까 나만 바라봐 주겠지, 사귀게 되면은 나만 바라봐 주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회피형의 특성인 타인에게 쌀쌀 맞고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이런 특성이 자기 자신한테는, 남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매력적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남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자신한테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 경험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아닌 것 같으면 넘기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그 마음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앞서 말씀드린 호기심, 성취감, 나만 사랑해줄 거야 라는 것이 회피형이 만든 걸까요? 이 대부분은 회피형이 노린 것은 아닐 거예요. 연애 상대방이 자기 혼자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다 환상이라고요.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에 대한 환상도 사실 이런 것들이 주요해요. 실제로 회피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가끔은 자기 애착을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회피형을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환상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회피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들도 역시 이별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을 그냥 막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회피형일 뿐인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쁜 사람까지는 아닌데 좀 까다로운 타입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회피형만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회피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고착이라는 개념인데요. 고착이라는 것을 어렵게 말하면 과거에 머무름으로써, 과거에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 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 고착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점이 과거에 머무르는 이유가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는데 현재가 너무 행복해서 일 수도 있어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고착의 특징을 회피형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회피형은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 행복할수록 더욱더 숨으려고 합니다. 회피형은 잘 지내다가도 상대방을 갑자기 막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데이트를 잘 했어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은 갑자기 이유 없이 상대방 속을 긁고 틱틱대요. 분명히 오늘 하루 잘 지냈는데 갑자기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막 밀어내려고 하는 행동을 해요. 이렇게 갑자기 상대방을 밀어내려는 행동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행복했을 때도 발생해요. 회피형이 심한 사람은 너무 행복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행복한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현재의 행복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죠. 즉 자신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차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한테 잘 지내고 나서 갑자기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너도 어차피 결국 똑같은 사람이야. 난 아직 우리 관계가 진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차피 연애를 해도 인생은 혼자야. 너도 그걸 이해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해요. 행복한 순간에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밀어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굳이 이런 걸 말로 해서 이유를 꼽자면은 회피형은 이런 행복감에 익숙하지가 않고 이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한테 모진 말을 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기대감을 낮춤으로써 상처를 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나 활동들을 바로 비활성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히 상대방이 더 다가오려고 할수록 더욱더 밀어내려는 행동이죠. 그래서 회피형과 연애를 하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게 되면은 회피형은 오히려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연인이 회피형이라면은 조금은 천천히 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이런 부담감의 상황에서 회피형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바로 회피형의 두 번째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회피형은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현재 연애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을 조금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피형의 사람한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좋게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주위에 그 사람이 안 좋은 이유 같은 것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사귀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회피형의 사람과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너는 잘못한 거 없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그냥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싸가 근데 이런 심리도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낮추는, 깎아내리는 심리도 결국에는 기대감을 낮추려는
심리거든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서 과거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를 미화하죠. 그래서 회피형은 한창 만날 때 욕하다가도 헤어진 다음에는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은 없었는데 라고 후회한다고도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떠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어디서부터 관계가 틀어졌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 그 현재에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는데 과거로 봤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았던 순간이다 라고 회상을 해요. 이런 상태를 과거의 유령에 홀린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회피형은 전 애인은 올려치고 현 애인은 깎아치고 내려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의 불만감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회피형이긴 했는데 지금은 회피형이 아니라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피형은 현재의 불만족이 있는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런 성향이 강해질까요? 바로 현재 연인과 싸웠을 때죠. 자꾸 싸울 때마다 이전 사람을 들먹이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런 면이 있어서 좋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런 걸 못 해주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면 안 헤어졌겠죠. 어떻게든 잡았겠죠. 잘 됐겠죠. 근데 현재에 대한 불만족을 그냥 단지 과거의 미화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이 다른 유형들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현재 파트너에 대해서 낮게 평가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회피형이 상대 파트너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 그냥 무시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회피형은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걸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재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냥 단순히 낮게 평가한다는 것보다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상대방을 낮게 평가한다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하찮게 여겨서라기보다는 그 속마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상대를 안 좋게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냥 그건 회피형이 아니라 인성이 터진 겁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정상적인 회피형이라면은 나중에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기대가 큰 만큼 상처가 두렵기 때문에, 믿은 만큼 배신당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이별한 후를 더 견디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행복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고 회피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피형의 본심이자 속마음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대충 들어보시면은 왜 회피형이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피형은 실제로 사람들한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유형이에요. 그런 사람 왜 만나 하는 사람들과 그런 점이 오히려 매력적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로 조금 나뉘는 유형이에요. 예전에 회피형 성향이 조금 있었던 제가 봤을 때 그냥 속이 조금 꼬여있는 사람들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내가 이런 회피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내 연인이 회피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회피형은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린아이를 보여줘야 해요. 아니면 상대방의 어린아이를 보려고 노력하거나요. 회피라는 행동 자체는 상대방과 친밀해지면서 그 깊은 내면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요. 한번 자신이 혹은 내 연인이 왜 회피형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울고 싶은데 울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이던, 성인이 되어서 연인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게 이유가 되었던 과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피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라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인성이 터진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든 성인이 된 이후에 입은 상처든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생 그 단계에만 머무를 수는 없어요. 평생 회피하고 도망가기만 할 수 없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도전을 해야 해요. 어떤 도전을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내 내면의 아이를 보여줘야 되죠. 회피형인 사람들이 연애 상담을 하게 될 때 가장 크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것에 미안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회피형이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것에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더 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내 자신이 괴롭다면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도망갈 수만은 없어요. 회피할 수만은 없어요. 결국에는 직면해야 합니다. 상대방한테 내 내면의 어린아이를 보여주고 그에 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티를 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엔 거칠일 뿐이고, 결국에는 직면해서 상대방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행복한 연애를,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는 거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회피형인데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전까지는 상대의 헌신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면은 상대가 지치기 전에, 그리고 과거를 미화하면서 후회하기 전에 그 보답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같이 발을 맞춰줘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신을 직면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도 연습이다. 연습. 좀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연습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솔직하게 대한다면, 그리고 남한테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 솔직하게 대한다면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연습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